안녕하십니까. 예, 경제학 이제 86강까지 갑니다. 자, 거의 마무리 지어 가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테마 있죠. 자유무역의 이익과 효과부터 쭉 테마로 연결되는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이제 569페이지죠. 569페이지에 자유무역을 한다. 이제 미국하고 우리하고 FTA를 협정하여 자유무역을 하게 됐다. 효과를 말해보라. 이게 테마 1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하고 자유무역 안 하다가 FTA 협정해가지고 완전 전면 자유무역을 하게 됐다.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자유무역 하면은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있고 자동차나 전자제품, 반도체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수출하게 된다. 그러나 뭐 농산물, 농축산물 같은 우리가 수입하겠죠. 우리가 수입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근데 시험에서는 주로 우리가 수입하는 걸로 물어봅니다. 물론 우리가 수출하는 걸로 물어봐도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그럼 지금 그림 이제 16-5를 보면은 이제 그 오른쪽이 한국이고 수입국, 왼쪽이 미국이 수출국이죠. 만약 우리가 수출하는 지하로 문제를 물어봤다면 왼쪽 그림이 한국이고 오른쪽이 미국이라고 생각하시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자, 그럼 우리가 수입하는 지하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쇠고기죠. 소고기. 소고기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수입하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쇠고기는 우리가 수입국이 되냐면은 미국의 쇠고기 시장이다.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의 소고기 시장입니다. 이 원래 가격이 낮고 그죠? 미국의 소고기 시장인데 뒤에서 가격이 낮았어요. 요 이제 오른쪽이 이제 한국 소고기 시장입니다. 한국의 소고기 시장은 가격이 높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국의 소고기 수요, 소고기 공급, 가격이 이렇게 높게.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무역 되면은 우리나라가 수입국이 되고 미국이 수출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이 이제 수입국이 되고 미국은 수출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이가 이제 FTA 협정해가지고 자유무역을 실시한다. 그러면 자유무역입니다. 그럼 쇠고기 가격이 중간에서 같아지겠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앞에 자유무역 하면은 XY가 날아다니니까 가격이 당연히 같아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출국은 소고기 가격이 올라가고 수입국은 가격이 내려옵니다. 중간에서 같아진다. 그래서 한국의 소고기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미국의 소고기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가격이 같아집니다. 그러면 미국은 얼마를 수출하냐면은, 올라간 저기 나라 축산업자 요만큼 소고기를 공급하는데, 자기 나라 소비자들이 요만큼 사먹으니까, 여기 수출되겠죠. 이게 수출량입니다. 이게 수출량이 100톤이라 가정합시다. 100톤. 그럼 우리는 수입하게 되는데, 가격이 내려오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이만큼 소고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축산업자들은 요거만 팔아먹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수입되는 거예요. 이게 수입량이 됩니다. 이게 100톤이라 합시다. 단 이제 우리가 수입 대국입니다. 미국이 100톤을 수출하고 있고 우리가 100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수입 대국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수입 대국. 자, 이렇게 이제 무역이 되는데, 그럼 이렇게 무역이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득이 발생합니다.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득을 발생시키는데, 이거 가격을 딱 보시면 돼요. 미국은 가격이 올라가니, 미국 축산업자들이 이익을 보겠죠. 소비자들은 불리해지고, 우리가 가격이 내려오니, 소비자는 유리해지고, 국내 축산업자는 불리해집니다. 우리 미국하고 그 FTA 협정하니까 그 여의도 앞에 가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소고기 소비자들이 가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소고기 축산업자들이 가서 데모합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는 유리하고 누구는 불리하고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잉여로 해서 다 파악이 됩니다. 책에는 처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단 책은요 나중에 복습하실 때 보시고 요거 제가 설명한 보세요. 잉여를 파악했어요. 무역 안 할 때 작업자족 시에 미국의 소비자 잉여가 생산에 다 알고 계시죠?
한국도 자급자족 시의 소비장려와 생산장려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유무역 되면은 잉여가 어찌 되는지 봅시다. 미국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자기 소비자들이 요만큼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잉여는 요거밖에 안 돼요. 수요 곡선 이하 가격까지 면적. 그래서 불리해지겠죠? 불자를 적겠습니다. 수출국의 소비자는 불리해집니다. 이렇게 잉여가 확 감소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수출국의 축산업자들은 이 가격으로 이만큼 국내에 팔아먹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팔아먹으니까 총 이만큼 팔아먹으니까 가격 이하 공급 곡선 이상 면적이 됨으로써 미국의 축산업자들은 매우 유리해집니다. 잉여가 확 넓어지죠. 이거는 불리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국은 반대입니까? 한국 소비자들은 굉장히 유리하게 돼요. 이 가격으로 이만큼 국내에 사먹고 이는 수입에 사먹으니까 총 이만큼 쇠고기를 먹으니까 수요곡선 이하 가격까지 면적. 이게 한국 수입국의 소비자의 잉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축산업자들은 불리해지죠. 한국 축산업자들은 이 가격으로 이만큼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 이만큼 팔아먹으니까 공급 곡선 이상 면적. 이게 한국 축산업자들의 생산자 잉여로서 옛날보다 훨씬 잉여가 감소돼 버리죠. 불리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 유리, 유리, 분리 이렇게. 그래서 이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득보는 생기는 건 일어나는. 그래서 소득 분배 문제는 발생한단 말이죠. 자유무역이 되면은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익보고. 자, 근데 전체 잉여 어찌 됩니까? 전체 잉여. 총 잉여 면에서 어찌 되죠? 이 두 노란 면적을 합치면 원래 자급자족 때의 전체 잉여보다 미국은 역삼각형만큼의 총 잉여가 증가하죠. 한국도 이 두 노란 면적을 합치면 자급자족 때의 전체 잉여보다 이 정삼각형만큼의 총 잉여가 증가하죠. 이거는 두 나라 모두가 증가합니다. 미국의 역삼각형, 한국의 정삼각형만큼의 총 잉여는 증가하게 됩니다. 두 나라 모두 총 잉여는 증가해요. 그러면 우리가 잉여가 증가한다는 것은 효율면에서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면에서는 두 나라 모두가 좋아지게 됩니다. 잉여가 다 늘잖아. 미국 이만큼, 한국 이만큼. 전체 잉여는 늘어나기 때문에 효율면에서는 수출국이든 수입국이든 다 좋아지게 됩니다. 다 좋아지고 이제 소득 분배 문제는 있다. 누구는 유리, 분리, 유리, 분리.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첫째 테마. 자유무역의 효과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이제 보세요. 570페이지 보면은 제가 설명드린 게 처음부터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목조목 이 면적도 이제 잉여가 어찌 되는지 정가분 뭐 이렇게 쫙 정리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570페이지 하단에 이제 관세가 들어오는데요. 이제 관세 부과 효과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쇠고기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버린다. 관세의 효과가 어떻는가. 이거 이제 정리하는데. 그래서 이제 관세의 종류들이 또 쭉 나와 있어요. 얘는 그냥 단답형이니까 관세의 종류를 물어볼 가능성은 적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관세의 종류는 이런 여러 가지 관세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하도 요새 트럼프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하고 관세를 때리고 하잖아요. 그죠? 무역전쟁이죠. 관세전쟁이. 그래서 조금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관세의 종류를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래도 뭔가 뭐 삭제하지 말고 각종 관세의 종류를 한 번이라도 한 번씩 읽어보면 돼요. 무슨 관세, 무슨 관세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효과입니다. 그림 16-6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유무역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미국 쇠고기에 대해서 관세를 확 때려버립니다. 그럼 어찌 되는가? 자, 요 그림 이제 또 복잡하니까 요거 좀 크게 그려가지고 이제 관세를 때린 효과를 이제 쫙 정리하겠습니다. 요 그림을 요거보다 좀 더 크게 그리고 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이제 다시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미국 소고기를 100톤을 수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보세요. 여기 이제 수입 가격이라 합시다.
수입 가격이고, 이만큼을 우리가 수입하게 되죠. 이만큼 이제 수입량인데 100톤입니다. 100톤을 수입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관세를 확 때려버립니다. 미국하고 무역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미국 쇠고기에 대해서 우리 관세를 때려버립니다. 그럼 톤당 관세가 이만큼이라 합시다. 톤당 이게 수입 가격이고 톤당 관세가 이만큼이에요. 그만큼 관세를 확 때려버립니다. 그럼 국내에는 세금 붙어가고 국내 팔이겠죠. 그럼 당연히 국내 쇠고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입 가격에다가 관세를 붙인 만큼 국내 쇠고기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수요량이 떨어지죠. 이렇게 쭉 떨어지고 국내 축산업자들의 쇠고기 공급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제 요것만 수입되는 거죠. 이게 수입량이 20톤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100톤 수입되다가 관세를 때리니까 수입량이 20톤으로 줄어듭니다. 요게 이제 그림이 이렇게 탁 나왔다. 이런 놓고 이제 여기 관세 부과 효과 총 10가지 효과가 적혀있죠. 관세 부과 효과 10가지 효과. 이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림 보고 하면서 이제 쭉 정리하면 저절로 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이 그림 보면서 이제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일단 처음에 수입량이 감소한다. 첫째 효과. 수입이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 보고 요 100톤 요만큼 수입되다가 요만큼만 수입됩니다. 수입 감소하고요. 둘째는 국내 가격 오르죠. 이렇게 요 가격 오른다. 국내 가격 인상, 쇠고기 가격 인상, 관세만큼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 감소되죠. 요리 감소되잖아요. 요렇게 따라 수요 감소되고, 국내 생산은 증가. 국내 쇠고기 생산은 요 공급량이 이렇게 늘죠.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 재정 수입 증가입니다. 여기 이제 정부 재정 수입이 어느 부분이냐, 정부가 얼마만큼 세금으로 걷어가냐. 그러면 이거 20톤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톤당 관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톤 곱하기 톤당 관세. 이거 사각형 면적입니다. 우리 책에 A 면적이 되어 있어요. 자, A 면적만큼이 정부 관세 재정 수입입니다. 자, A 면적만큼 관세 재정 수입. 6번은 국제 수지가 개선된다. 국제 수지 개선된다. 얼마만큼 개선되느냐 이야기해봐라. 자유무역 때 미국에 100톤의 쇠고기를 수입할 때는 미국에 지불된 금액이 요 노란 사각형 면적입니다. 그죠? 톤당 가격이 요 가격이잖아. 그러니까 100톤 곱하면 노란 면적이 미국에 지불된 금액인데 지금은 20톤만 수입하니 지금은 미국에 지불되는 금액이 요 파란 사각형 면적입니다. 요 파란 사각형 면적만 지불됩니다. 그러니까 요 노란 사각형 면적에서 이 파란 사각형 면적을 빼면 양옆의 사각형 두 면적, 책에 B 면적, C 면적이 되어 있죠. BC 면적만큼의 국제 수지가 개선됩니다. BC 면적만큼. 이거 다 물어봐요. 그림하고 반드시 연결시켜서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우리가 수입, 우리 앞에서 배웠죠. 수입 대국일 경우에는 교육 조건이 개선됩니다. 왜냐? 우리 교육 조건은 이거죠. 우리가 수입하는 재화의 가격분에 수출하는 재화의 가격인데 수출재 가격은 그대로 불변이고요. 수입재 가격이 다운될 수 있습니다. 대국일 때만. 대국일 때. 왜냐? 우리 책에는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가 같은 가격이에요. 이렇게 같은 가격인데 이렇게 이제 100톤을 수입하다가 관세를 때려버리 놓으니까 20톤 밖에 수입이 안 되죠. 그럼 80톤이라는 쇠고기가 미국 시장에 잔류하죠. 왜냐 미국은 쇠고기를 다른 나라에 팔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한테 팔다가 우리가 관세를 때리니까 80톤이라는 쇠고기가 미국 시장에 잔류합니다. 그럼 미국에 당연히 쇠고기 가격이 인하되겠죠. 이렇게 인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가격이 인하되니까 저거는 요거만 수출되는 거죠. 요거만. 여기 이제 20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미국의 쇠고기 가격이 내려가니까 다음번에 여기 이제 표시는 안 돼 있는데
다음번에 이 미국의 쇠고기를 수입할 때는 요 가격으로 수입되네. 요 지금 처음에 가격이 요 가격이잖아요. 요 가격으로 수입된다고 이제 우리 했는데 관세를 때려 수입량을 확 줄여버리면 대국으로서 요 수입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미국 시장에 쇠고기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럼 다음번에 수입할 때 요 가격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 수입제 가격이 인하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조건이 개선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봤죠? 우리가 소국이면 관계있습니까? 소국으로서 관세대가 수입을 안 하면 미국의 가격이 인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국은 아무 관계 없어요. 대국만 교육 조건이 개선된다는 거죠. 그게 7번 효과입니다. 자, 7번이 이제 대국일 때만 이제 교육 조건이 개선되고 소국이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7번은. 그 다음 이제 8번요. 8번이 소득 재분배가 다시 발생하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다시 발생한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다시 발생한다. 우리가 작업자도 하다가 자유무역 하니까 국내 소비자가 유리해졌고 국내 생산자가 불리해졌어요. 근데 거꾸로 이제 관세로 해서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소비자가 좀 불리해지겠죠. 우리 국내 생산업자가 유리해지겠죠. 다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그것만 하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얼마가 불리해지는지 국내 생산자는 얼마가 유리해지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관세를 때리면 다시 소비자 잉여가 감소를 하는데 소비자 잉여가 감소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소비자가 불리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얼마가 불리해지냐? 면적 구하라. 소비자가 불리해진다. 소비자 잉여가 감소해 가는데 얼마가 감소하느냐? 그럼 여기서 자유무역 할 때 우리 소비자 잉여가 이 면적이었잖아요. 그죠? 이 면적인데 지금은 이 가격으로 텍스 부과된 가격으로 이만큼만 사면 우리 소비자 잉여가 요것밖에 안 되잖아요. 요것밖에. 소비자 잉여가 요 전체 사다리꼴 면적이 감소했잖아요. 그럼 요 사다리꼴 D, 요 삼각형 E, 요 사각형 A, 요 삼각형 F, 요 4개 면적의 소비자 잉여가 감소합니다. 그럼 그 소비자가 불리해지는 부분이라 봐야 되죠. D, E, A, F. D, E, A, F만큼 소비자가 불리해집니다.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단 말이에요. 대신에 이제 국내 축산업자 잉여는 증가해요. 국내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 그럼 국내 생산자 잉여는 얼마 증가하냐? 자, 우리 축산업자의 자유무역 시 잉여가 이것밖에 안 됐죠. 요 가격으로 요만큼 팔아먹었으니까. 근데 지금 관세를 때려 요 가격이 올라가는 게 요만큼 팔아먹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생산자 잉여는 요만큼 됩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때보다 D 면적만큼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죠. D면.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 증가분은 D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자가 좋아지는 면적은 D만 좋아져요. 소비자 잉여는 나빠지는 게 D, E, A, F 4개입니다. 이게 더 크게 나빠지죠. 소비자들이. 생산자가 좋아지는 것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소비자 잉여 감소가 요 4개 면적인데 그 중에 D는 우리나라 축산업자 가져갔다. 그죠? 그리고 A는 아까 정부가 가져갔다 했죠? 여기 보면 돼요. 관세로 소비자 잉여가 감소가 총 이 면적인데 이 중에 요 D는 우리나라 축산업자 가져갔고 요 중에 A 면적은 정부가 가져갔죠. 소멸된 건 아니잖아요. 소유권 이전만 됐지. 근데 EF 어디 갔나요? EF 이거. 날라갔죠. 에? 소나타 EF 날라갔죠. 소나타 EF 뭐 아주 옛날 기종인데 그 날라갔잖아요. EF 사라지기만 하고 가져간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사중적 손실입니다. 사라지기만 하고 사라지버린 가져간 사람이 없으니까 소멸되어버리죠. 이게 우리가 사중적 손실의 범죄 현장 마지막 9번째입니다. 국제경제학의 현장 한 군데 있죠. 여기입니다. 관세. 네. 여기 날아간. 이것도 범인은 관세를 때려갖고 이거 교란이죠. 교란. 이거 보세요. 이거 밑변이 똑같잖아. 이거. 이만큼 소비가 떨어지는 교란. 생산은 이렇게 늘어나는 교란이 범위입니다. 그럼 면적이 똑같아요. 이 교란이 더 많이 발생하면 더 크게 발생하면 되는데
이제 9번째 효과가 사중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 F 날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 F 날아간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현장이에요. 산손실 9번째 현장. 경제학 원론의 마지막 현장입니다. 이거 두 개 날아가요. 소나타 기가세요. EF.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주된 효과인데 10번 효과는 뭐냐면은 결국 사회 전체 후생은 어찌 됐냐. 이 자유무역대하고 이 관세를 때렸을 때의 경우에 그럼 우리나라의 사회 전체 후생은 어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책에는 우리가 수입 대국인지 수입 소국인지 분리해놨죠. 일단 수입 소국부터 하래. 수입 소국은 그 뒷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수입 소국은 이걸로 끝입니다. 수입 소국은 요 9가지 중에 이 7번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7번이 수입 소국이면 교육 조건이 개선되는 게 없습니다. 소국이면 교육 조건 개선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중적 손실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수입 소국은요, 이렇게 관세를 때리면 반드시 자유무역 때보다 사유성이 깎입니다. EF만 날아가기 때문에 잉여면에서 무조건 안 좋아요. 수입 소국은 자유무역 때보다 관세를 때린 게. 근데 대국은 다릅니다. 대국은요, 이거 날아가는 거 맞아요. 사중적 손실이 날아가. 여기 두 개 면적이 만약에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합시다. 2000만원 후생이 날아갑니다. 근데 대국은 교육 조건이 개선돼요. 교육 조건이 개선돼가 수입제를 옛날보다 미국 소고기를 싸게 사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득이 2000만원이 발생한다면 같은 쇠고기를 싸게 사오잖아요. 여기서 이득이 발생해요. 그럼 여기 2000만원 이득이 발생했다. 그럼 여기 2000만원 날라갔다. 같아져요. 그래서 결국 대국은 후생이 감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요. 요거 면적이 날라간 게 2000만원인데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날라갔는데 이 교육 조건이 계속니까 수입제가 싸지가 이게 엄청나게 싸져가지고 여기 수입제를 싸게 사오는 바람에 우리 여기서 5천만원의 이득을 봤어요. 그러면 따지면 3천만원의 후생이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대국의 경우는 그렇다 하죠. 이게 엄청나게 하락이 돼가지고 수입제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이 돼가지고 사중적 손실보다 더 크게 이득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대국은 자유무역 때보다 관세를 때린 경우가 사후생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 책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때의 관세를 최적관세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재 571페이지에 하단에 최적관세라는 용어 해놨잖아. 관세부가 나와 수입 대국의 경우에 사회 전체 중에 오히려 이거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더 크게 교육 조건이 개선돼가 이득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자유무역 때보다 전체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때의 관세를 최적관세라고 용어로 말합니다. 반드시 뭐 후생이 더 증가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됐을 때를 최적관세라고 부릅니다. 그럼 소국은 최적관세라는 개념이 없죠. 소국은 무조건 요것만 날아가요. 교육조건 개선되는 거 없이. 그러니까 소국은 무조건 자유무역 때보다 관세를 때린 경우가 후생이 낮아집니다. 무조건. 이렇게 이제 전체가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그 뒷페이지 가면은 당구장 표시에서 이제 박스 딱 나오죠. 이제 비관세 정책 중에 쿼터의 효과를 비교하는 건데 관세 효과하고 쿼터 효과가 어떤 차이점이냐. 근데 우리 책에는 세 번째 그 수출 자율 규제라고 들어있죠. 수출 자율 규제는 그 심이 안 나오니까 삭제하십시오. 그냥 관세하고 쿼터는 우리나라 하거든요. 쿼터하고만 비교하면 돼요. 수출 자율 규제라는 건 필요 없습니다. 그거 삭제하십시오. 삭제하시고 쿼터만 비교하는데 쿼터는 뭐냐면은 관세를 때리는 게 아니고요. 쿼터 많이 그래도 수입 수량을 할당하는 것인데 자, 쿼터는 이게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건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쿼터 수입 수량을 할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관세 없습니다. 이만큼 자유무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만 100톤을 자유 수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쿼터를 하면은요, 이제 이거를 아무나 수입 못하게 합니다. 아무나 수입 못하게 하고 특정 기업에게만 20톤만 수입하라고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할당한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효과가 같이 보려면 이 양도 똑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관세 때릴 때 100톤 수입되다가 관세를 때리면 20톤만 수입된다 했죠. 관세 때렸을 때. 그러면 쿼터도 20톤 쿼터해야 됩니다. 특정 기업에게 이때 이 기업이 자기 친척 기업이고 뇌물 받아먹고 기업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정부패고요. 그러면 안 되면 교도소 가는 거고, 경쟁을 통해서 이제 특정 기업에게 20톤을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죠. 이게 할당한다는 거예요. 예. 특정 기업에게 20톤을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요게 이제 쿼터입니다. 쿼터. 예. 그러면 특정 A 기업에게 그렇게 해주다. 야, 니만 20톤만 수입해라. 그 다음에 아무나 수입 못한다 이겁니다. 이게 쿼터입니다. 쿼터. 그러면 이거 하면 효과 될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관세와 전부 동일할 겁니다. 왜냐면은 관세는 없지만은 쿼터를 하게 되면은 100톤씩 수입되다가 갑자기 A 기업만 20톤만 수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나도 수입 못하거든. 그러면 국내의 쇠고기 수입 물량이 부족해지니까 시장 원리로 가격이 뛰게 되죠. 20톤 또 하면은 가격도 관세처럼 또 이만큼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거 생산 증가, 소비 감소 뭐 다다닥 관세와 모든 효과가 동일합니다. 단 뭐만 다르냐? A 면적만 달라지죠. 관세는 아까 요 A 면적이 정부 재정 수입이잖아요. 이거 관세니까 그만큼 수입한 여기 정부 재정 수입이 되지만 여기 1억을 합시다. 이 1억 원이 정부 재정 수입이 되지만 쿼터를 하면은 어찌 됩니까? 쿼터를 하면은 이 기업의 수입이 이윤이 되죠. 이 기업이 요 20톤을 미국에게 요 가격 주고 수입하잖아요. 요 가격 주고. 요 가격 주고 이렇게 수입에 들어오니까 국내 쇠고기 가격이 요 가격이요. 요 가격으로 팔아먹으면 요 A 면적이 요 할당을 받은 기업의 초과이윤이 되는 거죠. 그것이 다릅니다. 그 소속. A 면적을 누가 가져가느냐? 기업이 가져가느냐? 정부가 가져가느냐? 그것만 차이 날 겁니다. 그 외에는 전부 동일 효과라는 거죠. 그것이 그 내용입니다. 관세와 쿼터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밑에 두 가지 테마 더 있습니다. 두 가지 테마 더 있으니까, 그 이제 두 가지 테마 설명드리고, 이거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5절, 마지막 5절이 ISLM-BP 모형, 먼델 플레밍 모델이라는 또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그까지 이제 공부를 하면은 국제경제학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